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반복되는 야근, 그리고 숨막히는 서울의 물가에 지치지 않으셨나요? 매월 월세 내고 친구들과 커피 한 잔 마시고 나면 통장 잔고가 텅 비어버리는 현실. 우리에게 100만 원이라는 돈은 어떤 의미일까요? 요즘 한국의 2040 세대 사이에서 베트남 한 달 살기나 휴양지 힐링 여행이 엄청난 트렌드잖아요. 100만 원. 그러니까 베트남 돈으로 환산하면 약 1,850만 동 정도 되는 이 큰 돈. 한국에서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돈이지만 베트남에서는 정말 황제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다고들 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분석한 베트남에서 1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절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아주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베트남을 찾는 이유, 단순히 물가가 싸서만은 아닙니다. 요즘 한국 M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워크라이프 밸런스와 힐링이잖아요. 하지만 한국에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챙기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주거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커피 한 잔도 쉽게 소비하기 망설여지죠. 많은 사람들이 1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고 베트남의 하노이나 호치민으로 향합니다. 베트남에 가면 5성급 호텔에 묵고 매일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베트남은 더 이상 예전의 초저가 국가가 아닙니다. 특히 호치민의 타오디엔이나 하노이의 미딘 같은 한국인 밀집 지역 혹은 고급 상권의 물가는 한국의 청담동이나 강남 못지않게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1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우리가 정말 얻을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00만 원으로 누릴 수 있는 것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진정한 의미의 힐링과 워라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100만 원을 온전히 나를 위한 재충전에 쓴다면 베트남은 정말 최고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서울에서 100만 원으로 특급 호텔에 며칠이나 묵을 수 있을까요? 아마 2, 3박 하기도 빠듯할 겁니다. 하지만 최근 제가 추천해드리는 판티엣이나 무이네 같은 해안 도시의 고급 리조트에서는 어떨까요? 고급 오션뷰룸에서 5일에서 일주일까지 묵으면서 매일 아침 여유롭게 요가를 하고 100만 원 예산의 일부로 최고급 스파와 마사지를 매일 받아도 충분히 남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성비를 따지며 카페 하나를 가도 눈치를 보거나 가격을 비교해야 하지만 이곳에서는 나를 위한 미니멀리즘과 느림의 미학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죠. 이런 경험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지친 일상을 회복하는 훌륭한 투자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조건 장밋빛 환상만 가지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100만 원으로 할 수 없는 것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베트남에 와서도 한국과 똑같은 소비 패턴을 유지하려고 하면 예산은 순식간에 바닥납니다. 예를 들어 타오디엔이나 미딘 같은 한인타운의 한국 식당에서 매일 소주를 마시고 한국 브랜드 커피를 마시며 한국산 수입품만 고집한다면 어떨까요? 한국보다 오히려 생활비가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수입품에 붙는 관세와 물류 비용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베트남 부동산 투자나 이민을 고민하시면서 100만 원을 기준 삼으시는데요.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가격과 베트남의 생태계 전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100만 원으로는 중심가의 럭셔리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한국에서의 상류층 수준의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을 24시간 내내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 돈은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소비와 삶의 질을 높이는 경험을 위한 예산이라는 점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100만 원 뒤에 숨겨진 진짜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M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는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항상 경쟁하고 쫓기며 살아가죠. 그런데 베트남, 특히 번잡한 도심을 벗어나 판티엣 같은 곳에 오면 아주 자연스럽게 느림의 미학을 배우게 됩니다. 이곳 사람들은 현재 이 순간을 즐기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연결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1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여러분이 편안하게 일하고 신선한 음식을 맛보고 삶을 되돌아보기에 충분한 여유를 줍니다. 많은 분들이 번아웃을 겪고 이곳을 찾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미니멀리즘은 단순히 소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내면의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100만 원을 사용할 때 물건을 사는 것보다 경험에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제대로 쉴 수 있는 곳, 그리고 힐링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게 바로 나를 위한 가장 큰 투자 아닐까요? 이렇게 베트남에서 쉼표를 찍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은 훨씬 더 단단해진 마음과 새로운 에너지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셨나요? 100만 원이라는 돈, 서울에서는 그저 한 달의 무게를 버티기 위한 숫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곳 베트남의 자연 속에서 그 돈은 여러분의 지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지만 정말 중요한 것, 즉, 나 자신의 힐링과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선택한다면 베트남은 그 어떤 곳보다 값진 경험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 내면의 여유를 채우는 것, 그것이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투자가 아닐까요?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1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베트남에 오신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힐링 계획이나 삶의 여유,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찾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이나 추천하고 싶은 베트남의 숨은 힐링 명소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저희 지구촌 베트남 지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더 알차고 생생한 베트남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유롭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